I'm here, no fear. I'll always be with you. 마이크 테스트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바쉐론 콘스탄틴 모델은 56입니다. 고가의 시계를 대여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가끔 소덥이나 외국의 시계 관련 경매를 보다 보면 이상한 광경을 접하게 됩니다. 철로 만든 시계가 금으로 만든 시계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려요. 물론 현대에도 롤렉스 데이토나 파텍 필립 5711, 오데마 피게 15202처럼 골드 모델을 압도하는 가격대를 지닌 스틸 모델들이 존재합니다만 넘치는 유동성과 스포츠 열풍이 결합된 현재와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왜 스틸이 골드보다 더 비쌀까요? 과거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스틸로 시계를 만들지 않았다고 해요. 아주 가끔 독특한 취향을 가진 분들의 요청으로 인해 만들어진 매우 소수의 스틸 모델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 수가 매우 적다고 합니다. 시계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희소성이고 철이나 금 같은 소재의 등급이 시계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골드 모델이라도 그 수가 많으면 저렴하고요. 스틸이라도 그 수가 적으면 값비싸요. 56는 오버시즈와 트리플 캘린더 1942와 더불어 VC에 몇 안 되는 스틸 시계입니다. 최근에 재밌는 리포트를 읽은 게 있어서 리뷰에 앞서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흥미가 없으시다면 바로 리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2021년 시계 브랜드의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까르띠에가 오메가를 앞질렀다. 까르띠에는 보석도 팔지 않냐라고 반문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보석을 제외한 시계 분야의 매출만을 집계한 자료입니다. 오데마 피게가 파텍 필립을 앞질렀다. 오데마 피게 매출의 90%는 로얄오크입니다. 만약 젠타의 유행이 끝난다면 AP의 미래가 암울해지는 것은 자명하나 그런데 이 트렌드가 끝나기는 할까요? 롤렉스는 미쳤다. 롤렉스는 가장 큰 시장인 영미권에서 4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롤렉스는 누구보다 대중적인 브랜드였네요. 롤렉스, 오데마 피게, 파텍 필립, 리차드 밀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62%,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률은 5%, 스와치 그룹과 루이비통 그룹은 힘을 잃어가고 있다. 스와치 그룹 이익의 절반은 오메가에서 나옵니다. 율리스 나르당과 지라드 페리고는 캐링 그룹에서 쫓겨났다. 두 브랜드의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제니스는 손익분기점을 아직 넘기지 못했고요. 바쉐론 콘스탄틴은 개떡상, VC의 매출은 53%나 증가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시계 브랜드이자 만인이 인정하는 하이엔드 브랜드입니다. 리차드 밀처럼 아예 차원을 달리하는 브랜드와 필립 듀포나 폴 주름 같이 돈이 많아도 못 구하는 브랜드를 제외하고 대중들이 존재를 인지하면서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손이 닿을 만한 거리에 있는 최상급의 시계 브랜드를 3개만 뽑는다면 한국이든 유럽이든 영미권이든 큰 이견이 없이 PP, AP, VC가 언급됩니다. 만약에 상위 5개의 하이엔드를 뽑는다면 어떤 브랜드가 추가로 들어갈까요? 개인마다 지역마다 국가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신다면 재밌는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56는 2018년 1월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VC의 1950년대 빈티지 6073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만들어졌다곤 하지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새로운 시계 같아요. 시계질이 재밌는 게 브랜드의 후광이 묻어있는 대중의 시각으로 한번 걸러진 평가를 접했을 때와 그 시계를 실제로 손에 올려봤을 때 그리고 그 시계와 오랜 시간 함께 했을 때의 느낌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56의 첫인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했어요. 이것의 존재 목적과 이것이 보유한 디자인과 스펙이 굉장히 애매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해외 애호가들의 평가도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100배 가격의 세이코 알피니스트, 미오노리 새끼, 돈 더 주고 오버시즈, 마케팅은 성공적 그러나 부정적인 아이덴티티, 무례한 스타일, 그룹의 명령에 고개 숙인 하이엔드, 좋은 비즈니스, 인조가죽을 사용한 에르메스, 이렇듯 해외 애호가들의 평가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노틸러스, 로얄오크, 오버시즈 같은 하이엔드 브랜드들의 인질 장사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가격대를 낮춰주고 애호가들에게 접근 가능한 캐주얼한 시계를 만들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날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반응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수량 조절로 인해 특정 모델의 가치가 올라가길 바라는 겁니까?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세워놓은 초롱성이 더욱더 공고해지길 바라는 건가요? 무엇이 정말 시계 애호가들이 원하는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시계들이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과연 스포츠워치인가요? 드레스워치인가요? 혹자는 드레시한 스포츠, 또 혹자는 스포티한 드레스라고 평가합니다. 다이얼 안쪽의 디자인은 분명 현대의 디자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VC의 클래식한 이미지와는 맞지 않는 매우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아라빅 숫자 인덱스와 심플한 바형 인덱스 그리고 그 안을 채운 야광과 베이직한 핸즈, 거기다 다이버워치에서나 볼만한 청판의 썬네이가 56의 단면을 스포츠워치로 바라보게 합니다. 퀄리티는 어떨까요? 평가를 완전 무결의 기준을 잡는다면 지적할 만한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 인덱스,
핸즈. 하지만 이렇게 초접사를 통해서도 보기 어려운 아주 심도 깊은 관찰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아주 사소한 디테일들은 의미 없는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디테일에 광적인 집착을 보여주는 애호가 중에 한 명입니다만 육안으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퀄리티까지 잡아내야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은 언제나 갖고 있습니다. 핸즈와 인덱스의 안쪽에는 야광이 채워져 있지만 이 야광의 세기가 굉장히 약해서 거의 없는 수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청색의 썬네이 다이얼은 제가 본 그 어떤 시계보다 곱게 빠여진 고급스러운 썬네이 다이얼입니다. 얼마나 곱게 갈렸냐면 56가 썬네이 다이얼임을 드러내는 순간이 굉장히 드물어요. 빛의 강도에 따른 각기 다른 모습들을 보여드릴 텐데 과연 이것이 썬네이 다이얼임을 눈치채실 수 있을까요? I'm here, no fear. 시계 사이즈에 비해 작은 무브먼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데이트의 위치가 다이얼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원형의 라인을 추가함으로써 디자인의 일부로 잘 녹여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색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하이엔드가 럭셔리급의 혹은 STG급의 브랜드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별점은 밸런스를 잡는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다이얼 안쪽만을 바라봤을 때도 손 위에 올렸을 때 혹은 시계가 손목을 감싸 안았을 때도 완벽한 밸런스에서 오는 시계가 주는 안정감은 이래서 시계질의 종착지는 하이엔드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미묘한 생각의 울림은 아주 가끔씩 찾아오는데요. 저의 재력으로는 닿을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존경과 부러움인 듯 싶습니다. 다이얼을 벗어나서 시선을 외부로 돌리게 되면 스포츠로 다가왔던 시계가 다시 드레스로 전환하게 됩니다. 시계의 사이즈는 40mm, 두께는 고작 9.6mm밖에 되지 않습니다. 얇게 빠진 폴리싱 처리된 베젤과 독특하게 디자인된 러그, 그리고 9.6mm에 불과한 얇은 두께와 삼바 30m에 불과한 방수 스펙은 이것이 스포츠워치 정도의 활동력을 보장하지 못하고 가벼운 세수도 빗물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다 기본적으로 56라는 라인업에는 브레이슬릿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청판만이 브레이슬릿이 체결된 모델이 있어요. 브레이슬릿 역시 굉장히 드레시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7연줄의 브레이슬릿입니다. 브러싱보다 폴리싱이 훨씬 더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높은 수준의 폴리싱은 단순히 스틸 위에 발려진 마감 기술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게의 밸런스, 두께, 스틸의 퀄리티까지 전부 완벽하게 조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VC는 56를 드레시한 스포츠워치보다 캐주얼한 드레스워치로 보여지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VC에게는 천상계로 올라가버린 오버시즈의 헤리티지를 보호하면서 비어버린 오버시즈의 포지션을 채워줄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모델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56고요. 56가 논란의 중심이 된 이유는 다름 아닌 무브먼트입니다. 다른 모델들에 비해 저렴한 가격을 가질 수 있게 된 이유도 역시 무브먼트고요. 칼리버 1326으로 까르띠에 칼리버 1904를 베이스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무브먼트는 VC에 의해 조립 및 완성되지만 리치몬드 그룹의 무브먼트 회사 발플레레로부터 제공받습니다. 4Hz의 진동수에 48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갖고 있으며 핵기능, 수동 와인딩, 퀵데이트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무브먼트입니다. 아쉽지만 무브먼트의 기능성과 신미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제네바실은 받지 못했고요. 스와치 그룹의 티소미도 라더 론진이 그룹 내 무브먼트 회사 에타로부터 에타 2824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룹 내 범용 무브먼트 파워매틱 80을 제공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칼리버 1326은 VC의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아닐 뿐더러 발플레레에서 VC에게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무브먼트가 아닌 타 브랜드의 다양한 모델에 들어가는 그룹 내 범용 무브먼트라는 점입니다. 무브먼트에 많은 비판이 있긴 하지만 저는 VC의 이런 시도가 고맙게 느껴집니다. 해외 애호가의 56에 대한 위트 있는 평가로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버거를 주문하겠습니다. 하지만 고기와 빵을 제거하고 토마토와 양상추, 닭고기와 시저 소스를 더 넣으십시오. 결국 나온 건 버거가 아닌 샐러드.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